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ESG 브랜드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주말 사이에 나온 ESG 관련 뉴스들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LG전자예요. 제가 지난번 ESG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SK하고 삼양식품이 이 배당 정책을 새롭게 해서 올해부터 배당액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LG전자의 배당 관련된 소식도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자, 일단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LG그룹 차원에서 이 LG 계열사들의 배당 원칙을 오늘 공개를 했어요.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주요한 계열사들의 장기적인 배당 원칙을 오늘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당의 투명성을 높였다라는 차원에서 좀 주목이 돼요. 일단은 중장기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하겠다. 그러한 차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LG 생활건강의 이제 배당 원칙을 밝혔는데, 올해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5군데 계열사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주식회사, 지주사 있잖아요. 주식회사 LG는요, 지금 지난 3년간 당기 순이익이 30%, 지금 L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LG, 그러니까 지주사죠. LG는요, 지난 3년간 그 당기 순이익 대비해가지고 50%의 배당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20%를 환원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전부 다 ESG 경영 차원에서 이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공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ESG 평가에 이러한 배당 원칙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둬들인 수익을 이 주주들과 함께 이 배분을 하는,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차원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달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ESG 뉴스 브리핑을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부터 이 배당을 앞으로 좀 더 잘 주겠다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요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배당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배당 원칙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배당을 상향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 뭐 포스코, 삼성전자, 뭐 롯데 정밀화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않은 회사들이 이제 작년에 올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배당액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중간 배당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간 배당, 그 다음에 뭐 또 기말 배당, 그러니까 추가 배당을 발표한 곳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투자하신 그 기업들의 배당 원칙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포스코 강판 이야기예요. 이 포스코 강판이 승일 실업 그리고 탑솔라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포스코 강판이요, 작년에 태양광 발전 시공 턴키 전문 기업인 탑솔라와 함께 코스맥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죠. 특수 도료를 적용한 코스맥 컬러 제품을 소재로 해서 이 태양광 반사판 솔라포스를 개발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단면형 모듈 대비해가지고 최대 30%의 추가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양면형 태양광
발전 모듈에 적용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식이나 오염이나 변색 등에도 굉장히 강해서 기존의 중국산 저가 제품 대비해서 최소 10년 이상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품질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강판과 탑솔라는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솔라포스를 적용한 양면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다른 고객사인 승일실업의 공장 지붕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MOU를 맺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포스코 강판은요, 이제 솔라포스, 아까 자체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 솔라포스의 소재인 코스맥 컬러 제품을 공급을 하고요. 이 탑솔라는 승일실업 부지에 시공된 4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이제 재판매를 하기로 했다. 이 승일실업은요, 이 탑솔라의 이제 공장 지붕을 임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등 이 3사 간의 동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가 각자가 이 장기로 하고 있는 그 어떤 기술력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네요. 주거니 받거니.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포스코 강판은 또 대표적인 이 철강 가공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데, 이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이 태양광 에너지를 또 제조하는 그러한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서로 좀 시너지를 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ESG 경영 가운데 특히 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 기술을 독보적으로 또 그 기술력을 연구하고 있는 윤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랑 함께 이 PHA 생산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자.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걸 좀 기술을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지금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대규모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14%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영상 가운데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은 그 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그 유형이라던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은 아무래도 석유화학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화학 기술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윤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랑 지금 공동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기를 살리는 거예요. 케미칼이라고 해서 석유화학 기반이라고 해서 다 뭐 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버렸을 때 이 자연에서 저절로 다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생태계로 돌아가는 그러한 플라스틱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석유화학의 그러한 공정으로 완전히 바이오 생분해가 되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뭉친 거죠. 그래서 PHA라는 소재는요,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 포장재로도 많이 쓰이고 의료용 제품 있죠. 의료용 여러 가지 그 제품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의료용 쓰레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그 백신이나 뭐 의료용 폐기물 쓰레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의료용 그런 제품들이 다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환자들에게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 의료용 제품들의
그런 쓰고 남으면 이제 버리잖아요. 쓰고 나면 버리는 그 의료용 폐기물들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료용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그 내용물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캡슐, 그런 것들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PHA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 화장품 용기로도 많이 쓰여요. 사실 뭐 이제 지구상의 반절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성들도 화장품을 쓰시죠. 근데 여성들이 아무래도 화장품을 진짜 많이 소비하는데 그 화장품 용기들이 거의 한 99%는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1%가 유리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화장품의 용기는 또 플라스틱에 다 담겨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가 만약에 개발이 되기만 하면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포장재, 의료용 용기,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로 엄청나게 수요가 크게 폭증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도 저감시키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겠죠. 이산화탄소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반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건 좀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지 말자 하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도 플라스틱에 세금을 지금 붙이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훨씬 더 탄소 저감의 효과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고부가 가치가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쪽으로 특히 이제 인체에도 무해하고 또 자연에도 무해한 그러한 일거양득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PHA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생분해성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이제 이 윤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로 했다니까 한번 우리가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KG 동부제철이에요. 제가 KG 동부제철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뭐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이 ESG 관련한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KG 동부제철은 이제 아까 포스코 강판도 나왔듯이 이게 주로 강판, 컬러 강판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컬러 강판을 생산할 때 이제 도료가 들어가거든요. 그 강판에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도료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번에 KG 동부제철이 이제 국내 도료사들과 함께 이제 이 바이오매스 기반의 이 도료를 함께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옥수수 등 이 농산 폐기물 추출에 용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컬러 강판에 사용되는 도료의 용제를요, 이 석유가 아니라 옥수수나 뭐 이런 뭐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농산 폐기물을 정제해가지고 추출한 친환경 바이오매스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석유 대신에 바이오매스를 대체를 해가지고 컬러 강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이렇게 시범 생산에 성공한 회사는 지금 KG 동부제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석유계에서 친환경 바이오로 도료를 제체해가지고 이 시범 생산에 성공을 한 유일한 회사로서 KG 동부제철이 앞으로 이제 이 친환경 컬러 강판을 이제 제조를 해서 이 수출을 하는 그러한 길이 이제 열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ESG 경영 차원에서는 이 아무래도 철강 산업 쪽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산업군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친환경 강판을 만든다? 그러면은 ESG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시 그걸 상쇄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 컬러 강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환경 친화적인
컬러 강판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것을 또 이 KG 동부제철이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친환경 컬러 강판의 시장을 지금 선도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공표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좀 이 친환경적인 도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컬러 강판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규모로 양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조금 우리가 지켜본다면 이제 저탄소 컬러 강판 저탄소 컬러 강판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는 이 KG 동부제철의 기술 개발의 노력을 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 뉴스는요, 화승그룹이에요. 오늘은 화승그룹과 관련된 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화승그룹 계열사 가운데 화승코퍼레이션이 있죠. 근데 그건 상장이 돼 있고 화승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일단 화승케미칼 관련돼서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 화승케미칼이 OTT 필름을 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OTT 필름 분야에서 이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이거는 업계 최초로 ISCC 플러스 라는 그 인증을, 친환경 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승케미칼은 화승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제 정밀화학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제 그 OTT 필름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유럽 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 인증을 이번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 연합에 OTT 필름을 판매하는데 이상무. 이제는 그들 기준에 맞춰서 OTT 필름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이 화승케미칼이 생산하는 제품의 신뢰도를 크게 높인 그러한 쾌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소식은 화승그룹의 대표님께서 이 화승그룹의 전반적인 이제 미래 전략 또는 로드맵을 밝혔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해상 풍력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소재 사업을 앞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화성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또 화학 소재 계열의 친환경 사업도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화승코퍼레이션이 맡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사업을, 특히 친환경 비즈니스 사업을 대폭 이걸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화승코퍼레이션은요,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회사가 있는데, 그 부품 자회사인 화승 RNA의 친환경차 부품 공급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 화승소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친환경 소재 중에 TPV가 있대요. 그 TPV의 생산을 확대를 하는 한편 바이오 TPV 등 신소재 출시를 앞당길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는 뭐 화승코퍼레이션 한 간혹 들어보긴 했지만, 야, 이렇게 뭐 이 회사가 이렇게 친환경 전기차, 그리고 무슨 해상풍력, 뭐 ESS 이런 분야까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상당히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을 좀 이 화승코퍼레이션이 좀 담당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화승그룹 차원에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기차 부품 사업에 좀 더 이제 강화를 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든 뭐 해상풍력이든 ESS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니까 이 또한 친환경 사업으로 하나로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분야라 보고 이 자동차, 전기차 부분과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폭적으로 이 분야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화승그룹도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할, 그러니까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조만간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